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조입니다. 희조님, 우리 방송 처음 오셨잖아요. 네,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 작가 희조입니다. 저는 자연과 사랑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사랑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출간하셨죠? 제가 희조님을 이제 알게 된 게 그날 교보문고에 갔었어요. 교보문고 가서 좀 책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희조님의 이 일러스트레이터 표지를 보고 참 괜찮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네. 앞에 소개가 있잖아요. 네네. 열어보니까 희조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인스타가 있더라고요. 아, 들어가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 들어가서 한번 연락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연락이 닿았고 오늘 여기까지 초대가 된 거죠. 그럼 최근에 내셨으니까 짧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저의 책 제목은 당신이 지난 자리에 꽃이 피었다 라는 제목의 일러스트 에세이를 출간했고요. 이 책에는 사랑의 감정을 자연에 빗대어서 표현한 그림들과 짧은 산문시 형식의 글들이 이루어져 있는 일러스트 에세이예요. 그럼 이 책 작업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출간이 되신 걸까요? 총 작업 시간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사실 그림이 한 80점 정도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작업했던 그림들도 거의 몽땅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내가 작업했던 그림 중에서 이 책에 들어가면 좋을 그림들을 또 한 번씩 더 선정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 그린 그림들도 있고 글은 1년 반 안에 다 썼던. 글을 쓰면서 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랑 글을 적는 거랑 다르잖아요. 제가 이게 책이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챕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봄에 글을 쓸 때는 정말 봄 같은 기분이었고 여름이랑 뭐 이렇게 쓰다 가을에 좀 살짝 위로랑 힘든 어떤 그런 글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또 한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또 가을을 막 타고 봄에는 겨울글 쓰면서 막 겨울 타고 그 책 구성에 따라서 내가 글을 적어야 되니까 조금 그 감정이입을 하면서 네, 맞아요. 그 탔었던 게 있었던 거.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뒤에 갈수록은 좀 가을 겨울 느낌. 맞아요. 읽었었을 때 그 문단 자체가 그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놨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앞에 제일 따뜻해요. 맞아요. 앞이 봄이니까. 가장 따뜻하고 뒤에 살짝 추워요. 그래서 저도 뭐 구성을 막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읽어보는 거잖아요. 네. 예쁜 일러스트도 있고 짧은 글이 있으니까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막 내서 읽는 게 아니라 5분, 10분 내서 읽고 또 뒤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고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잖아요. 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은 작가님들의 책의 표지 작업을 많이 했어요. 표지 혹은 내지 사파 작업? 그런 작업도 많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 저자로 작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작업을 같이 했던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표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림도 많으신데 이제 희조 작가님의 단행본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주셨던 거군요. 용기를 내서 첫 책을 작업을 하게 됐었던 거군요. 네,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책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책 작업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럼 책을 내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예요? 가장 좋았던 거는 정말 당연한 거긴 한데 전혀 모르는 타인이 저의 문장과 그림을 읽고 뭐 DM이나 혹은 뭐 메시지 같은 걸 독자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군요. 네, 딱 콕 집어가지고 이 글이 뭐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과 맞아서 너무 위로가 됐다던가 응원이 되었다던가 그럴 땐 그럼 새벽에 막 이렇게 눈물 쭈르륵 감동의 눈물 힘들었던 게 딱 싹 사라지는 그런. 내가 이 글이랑 일러스트레이터의 감정을 잘 넣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독자분들이 그걸 읽고 나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뭔가 터칭이 됐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 좀 무한 감동이긴 하죠.
계속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을 출간하신 지 한 달 되셨고 독자분들은 꾸준히 늘어날 테고 우리 사위분들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실 테고 제가 오늘 방송하고 나서 이 책을 조금 더 사서 청취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좀 드리기로 했었으니까 또 희조님이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궁금했었던 게 글과 그림 이 작업을 하면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업이 잘 안 될 때는 혼자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그러니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걸지.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무언가 조금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제가 하는 게 있었죠. 책 안에도 있긴 한데 제가 등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살짝 등산. 번아웃이 올 때 산을 타요. 산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나의 자연적인 무언가를 얻고 왜냐면 이 글도 그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자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단 산을 타면은 그런 땀 빼는 무언가를 하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숨이 막혀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오로지 네. 거기에 집중하게 네, 되는 거군요. 그냥 올라야겠다. 아, 왜 내가 오늘 등산을 왔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숨만 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에서 살짝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온 그런 시간이 있으면서 뭔가 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내가 다시 작업을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네요. 네, 저는 생기더라고요. 정상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그냥 빨리 내려가가지고 작업실에서 샤워하고 글 쓰고 싶고 내가 그냥 그림이나 그릴 거 여기 왜 올라와 있지 그런 싶으면서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림 그리는 거랑 네. 글 잡는 게 산을 올라가는 음. 것보다 조금 더 편한 것 같다. 맞아요. 그냥 몸을 일단 써보면 뭔가 글을 쓰고 싶어지고 다시. 그럼 여기서 제일 좋았던 글 하나 정도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에게 소개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글을 다 애정하긴 하지만 유연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은 어떤 상황에서 읽어도 뭔가 편안하게 살짝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 짧게 읽어주시면 낭독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낭독하는 것보다 그런 거 제가요? 독자분들이나 그럼 청취자분들이 제가 한번 작가님이 낭독해주시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고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유연한 마음으로. 유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나치게 무른 마음으로 온갖 풍파에 아파 않고 거친 마음으로 온갖 고운 것 위에 상처를 묻히지 않으며 굳어져 가라앉거나 부러지지 않고 원한다면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유연한 마음으로. 네, 정말 잘 읽어주셔서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서 또 바로 와닿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조님이 쓰셨던 글이지만 글을 읽고 생각이 드는 분이나 아니면 좋다 아니면 이 글이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사이를 듣는 분들은 목요일에 올라가지만 잠자기 전에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출근할 때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에 들으시니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글이죠? 너무 궁금한데? 5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딱 읽어 드릴게요. 있잖아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어. 햇살, 봄바람, 추억, 사랑. 꼭 따뜻한 것들은 다 그렇더라. 요렇게. 와, 누군가가 낭독해주니까 되게 다른 사람이 쓴 글 같은, 뭐지? 제가 새롭네요. 감정을 그 단어 안에 넣었을 거예요. 아마 이 글을 쓰셨을 때도 단어 하나하나에 분명 어떤 감정이 있지만 저는 읽었었을 때의 감정을 지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저도 독자인 거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조금 궁금했었던 거는 이 문장이 짧지만 진짜 예쁜 사랑의 이 함축이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이 글을 쓰셨을 때 기억이 날까요? 어때요? 이게 봄이니까 또. 이 글을 썼을 때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딱 그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눈 감고 햇살 밑에서 눈 감고 있는 정말 그때 그냥 딱 이 그림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딱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저는 이것도 보면 사실 딱 보여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아, 누군가들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고 누군가들이 이렇게 중년의 노부부가 이렇게 이런 나무 테크 같은데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제가 찍었거든요. 휴식을 하고 계셨던 네, 거군요. 그걸 찍고 이제 저희도 산책을 하면서 똑같이 나무 테크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눈도 감고 바람도 맞고 막 수다도 떨고 하다가 뭔가 뭐지? 하면서 그냥 급하게 메모장에 써놓은 글인데 나중에 여기다 이제 살도 더 붙이고 뺄 거 빼고 해야지 했는데 딱히 뺄 것도 없고 그냥 간결하게 그냥 그때 내가 나쁘지 않은 느꼈던 거예요. 감정 그대로를 네. 독자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더 살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록하고 그림도 사진 보면서 이제 내가 봤던 작업을 했었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적으로 네. 잘 전달이 되지 않았었을까. 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우리가 오프닝 토크에 너무 책 얘기를 많이 하고 네네. 있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인스타에 몇 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요 페이지랑 해서 책 하고 올리고 인스타 들어오시는 분들 희전님 인스타에 직접 들어가 보셔도 되고 왜냐면 희전님 인스타에는 예쁜 일러스트라든지 그 전에 했었던 작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책 얘기는 너무 짧았지만 너무 길었는데요? 또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실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 와보니까 어떠세요? 이 팟빵 스튜디오는? 진짜 신기해요. 저 이런 데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일단 마이크랑 막 여기 창문이랑 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뭐 긴장이 되신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약간 편안하신 거죠. 아니요, 지금 살짝 긴장되고 긴장은 돼요, 또. 손을 어디다가 둘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깍지끼고 있는데 책이라도 들까요? 네, 책이라도 좀 만지작거리고. 아니, 그럼 혹시 이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구독적인 유튜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나는 이런 걸 보고 있다. 전 정말 최근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ASMR 그 영상들을 막 찾아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숙면이라든지 수면에 도움 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음악, 뉴에이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편이군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재즈, 피아노 뭔가 잠이 들 수 있게 나오는 그런 수면파 뭐 이런 것도 파사 있고 같은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알고리즘에 진짜 특이한 게 뜬 거예요. 어떤 거예요? ASMR인데 지읒이라는 네네. 유튜버가 있거든요. 한글로 지읒. 으예요. 의에 지읒 받침. 근데 약간 외부에서 네네. 몰래 ASMR을 막 손으로 이제 막 하는 아... 건데 너무 웃긴데 이상하게 중독성 있어가지고 그걸 보다가 밤을 새고 있는 새워요? 아니 난 완전히 잠을 못 들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밤을 새고 있어요. 그럼 그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희조님 약간 그 숙면을 빼앗아 간다네요. 맞죠? 어제는 진짜 정말 잠이 잘 오는 그 ASMR을 찾았는데 비행기 1등석에서 네네. 자고 가는 그 소음인데 이제 기장님처럼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 숙면으로 가는 뭐 여행 기름이다, 뭐 1등석 비행 기름이다, 뭐 이런 거네. 실제로 그런 노이즈 같은 거 껴가지고 비행기에서 막 띠리띠리 하는 소리도 나고 그게 정확하게 정말 신기한 게 7시간짜리거든요. 네네. 7시간 후에 진짜 도착한 것처럼 착륙합니다, 뭐 이런 건가요? 젠틀맨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잠들고 딱 도착했다는 말을 딱 깼어요. 그래서 딱 7시간을 딱 숙면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숙면하면 그냥 음악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걸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안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기장님 목소리 뭐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또 숙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맞아요. 제가 어제 찾은 그 비행기 영상은 시아준수가 숙면하려고 찾아본다는 영상으로 엄청 그래요? 유명한 영상이더라고요. 이미 유명했던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내가 수면 잠자는 방법 찾으면 계속 맞아요. 이렇게 추천해 주니까 또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근데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백색 소음을 찾으시는 것 같네요. 백색 네. 소음에 관련된 거를 좀 듣다 보면 예를 들면 그냥 TV 켜져 있는 소리. 맞아요. 집에서도 그냥 시계가 조금 작게끔 이렇게 울리는 소리에도 어떤 사람들은 잠이 든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자세히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사니까 그런 소리가 되게 민감해질 때가 있거든요.
어제는 누웠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창문에 이제 워낙 추위가 추워지니까 그 바람 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와 거기 살짝 이슬 같은 게 맺혔어요. 아, 이 방의 온도랑 밖에 온도가 다르니까 제가 네네네. 볼로를 틀어놓으니까. 네. 근데 그게 뚝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인데 그거 듣다 그냥 잠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슬리셨던 건 아니고. 네. 아,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냐면 다 끄고 누워서 이제 나 자야지 하고 있는데 네, 더 잘 들리죠. 네, 더 잘 들리는데 그런 소리들 저 소리가 뭐지 하다가 오늘 좀 볼로를 내가 세게 틀었구나 하다가 몇 번 듣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잘못 집중하면 더 잠 안 오시는 네네, 거 그렇죠.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신기한 게 커피를 2잔 마셔도 자요. 아, 그만큼 뭐랄까 예전에는 모든 감각이 좀 예민해져서 뭐 카페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잠을 못 자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긴장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그냥 누워 있다 보면 잠이 들고 아, 마음적으로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잠이 안 온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불면이 온 것도 모르게 오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그런 게 불가능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패턴 자체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랜덤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거의 24시간을 깨 있어서 작업을 하는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바로 잠을 자야지 다음날 뭘 가고 이게 생활 또 다음날 스케줄이 있을 때도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작업을 엄청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뭐 뇌라든지 이런 게 다 열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집중을 하면서 네. 원래는 숙면이라든지 내가 잠자는 무언가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쵸. 저도 예전에 편집 오래 했었을 때는 진짜 잠이 안 왔거든요. 어... 뭐 6시간, 8시간 이런 편집을 해야 될 때는 진짜 피곤한 상태인데 그쵸, 눈을 맞아요. 감아도 잠이 안 와요. 맞아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은 피곤해서 나 지금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눈만 정신은 계속 말똥말똥해지는 그 엄청 괴로운. 그런 상태가 진짜 있긴 해요. 저랑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오디오 작업이고 이제 일러스트로 작업이지만요. 공감하시는군요. 네. 그럼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은 오프닝 토크인데 강해요. 연인이 거짓말을 칠 때. 연인이 거짓말을 칠 때. 제가 이 주제를 왜 생각했냐면 어떤 칼럼 같은 걸 보다가 연말이랑 새해 때 커플들이 연인한테 거짓말을 많이 친대요. 왜냐하면 워낙 약속도 많고 우선순위가 갑자기 뒤바뀌어야 될 일이 많은 거야. 가끔은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친구가 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든 송년회를 하거나 예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만나자고 해야 되니까. 모임이랑 만남이 네, 많은 만남이 많아지니까 때니까. 나름의 커플들 그러니까 서로 연인 간의 배려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게 기분이 상한 거죠. 왜 나한테 거짓말을 쳤어? 그럼 뭐 이게 조금 웃긴 질문이지만 희조님은 거짓말을 언제 이렇게 쳐요? 연인한테 그냥. 연인한테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걸 나쁘게 보지 말고 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배가 안 고픈데 뭐 같이 먹자 그러니까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런 거짓말. 잠을 안 잤는데 잠이 안 자서 피곤한데 만나자 그러니까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렇게 칠 때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거의 안 쳐요. 전 가장 많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치면 좀 밤을 새는 일이 좀 정말 많거든요. 저는. 밤을 새야 될 그리고 때가 있으니까. 모두가 다 자는 시간에 일이 너무 잘 돼서 자는 시간에 한 번 일이 잘 될 때 몇 장씩 계속 그리고 자야지 차라리 3일 동안 한 장씩 그리느니 하루 집중해서 다 그리고 3일 싶은 다 거는.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좀 이렇게 골골대면서 그냥 쉬는 게 낫거든요. 네네. 왜냐면 어차피 쥐어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어서 될 때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다만 연인이 봤었을 때는 밤 늦게까지 자고 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라기보다 이제 다음 날 네.
오늘은 일찍 잤는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밤을 샜으니 다음날 좀 피곤하거나 뭔가 지장이 있겠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저는 조금 피곤해도 막 나는 맨날 밤새서 전혀 막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하면서 오히려, 놀자, 막 하자. 막 이것도 전혀 반전이네요. 막 너가 졸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연인한테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 좀 피곤하다고 뭐 오늘 몸 풀 것 같다. 근데 그 반대인 거네요. 나는 오늘 밤을 새고 왔지만 그냥 만나도 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고 네. 연인한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짓말. 네. 그런 거를 좀 자주 하긴 해요. 솔직히 실제로 진짜 피곤한데 약간 막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티가 나겠죠. 뭔가 저녁으로 갈수록 막 눈이 충혈되고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생겼거나 아니면 목소리에 조금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쵸, 잠 못 그쵸. 잤었을 때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것도 조금 초반에 그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향적인 합이 맞춰진 이후에는 다 그냥 말을 하죠. 오늘은 그냥 하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됐다. 새벽에 문자 같은 거 남겨서 아직도 나는 못 잤다. 일찍 나 자고 오늘 못 자고 지금 작업하고 있었어. 아직도 나 오늘 아침에 잘 것 같다. 그리고 자면은 나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그럼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방송에서 연인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치는 게 이거래요. 12시가 됐는데 잔다고 말을 해놓고 잠을 안 자는 거. 그러니까 인스타를 본다거나 뭐 아니면 개인 유튜브를 유튜브 본다거나 본다던가. 12시나 11시쯤이나 아니면 뭐 늦으면 1시쯤에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오빠 나 잘게.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하고 뭐 유튜브 못 봤던 거를 보고 잔다거나 아니면 인스타 들어가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 본다거나.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즘에 뭐 자기 전에 맨날 본다던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이 개인의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시간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게가 진짜 꽥 하고 잠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소통 오늘 끝이고 하루는 자기 끝이고. 전까지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하듯이 네네. 잔 정리 나의 같은 걸 좀 패턴으로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슬슬 생각한 이제 거죠. 잘 준비를 하겠다. 이게 잔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서로가 이해하잖아요. 나 잘 거야인데 갑자기 여기서 뭐 다른 걸 하는 거를 보였었을 때 그게 기분 나쁠 수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안 자고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냥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남네. 그리고 연말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해해줘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만나면 가장 좋지만 어떤 순간에 약속을 조금 변경해야 되거나 그 상대가 알 수도 있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얘가 이거 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 주 목요일에 회식할 거야 이러는데 목요일에 여자친구 약속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말을 하겠죠. 나 갑자기 회식이 생겼어. 너 못 볼 것 같으니까 우리 뭐 금요일에 보자, 토요일에 보자. 네네. 근데 어떨 때는 토요일에도 뭐 친구랑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목요일에 여자친구를 보니까 다른 약속을 잡아놓으면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쉽지 않은 사람은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연인이 치면 어때요? 귀여워요? 아니면 그냥 저는 싫어요. 싫어요? 네, 저는 정말 일단 계획을 변동하는 걸 정말 가장 싫어하는 싫어하고 거군요. 정말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직업이랑 연관이 되는데 워낙 저도 유동적이니까 네네. 뭔가 타임라인이 외출하는 일이 있는 게 좀 있군요. 길게 이렇게 해서 마음껏 바뀔 수 있는 시간까지도 미리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놔야지 그 안에서 마감 기간을 이렇게 바꿨다가 수정했다가 내가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거든요. 연인을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또 작업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뭔가 안 하면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신경이 쓰이는 거군요. 네, 굉장한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네. 연말에 큼직큼직한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캘린더에 이렇게 다 하고, 저장이 돼 있는 거군요. 네, 주변에 만약에 약속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공유를 미리 하고 이날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네. 다 알려주는 거군요. 네. 근데 갑자기 연인이 거짓말을 치거나 눈치를 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에 저랑 약속을 남자친구가 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약속 때문에 거짓말을 치는 것 같아라고 내가 느꼈었을 때 제 약속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른 네네. 이유를 말할 때 예를 들면 뭐 그날은 뭔가 날이 별로인 것 같아서 뭐 나 오늘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냥 다음 뭐 날로 이런 하자.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시고 뭐 있을 수도 친구들이랑 있고. 놀았다. 저는 정말 실망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를 왜 굳이 거짓말 치죠? 그냥 친구들이랑 이런 게 생겼는데 솔직히 사실은 맞긴 맞죠.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내 친구들 서운한 건 만나러 맞는 것 같아. 제 약속을 미루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정말 서운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진짜 거의 뭐 저랑 만나는 것처럼 맨날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아니죠. 6개월에 한 번 연말 파티 한 번 이럴 때 모이는 친구들이고 저랑은 거의 맨날 만약에 좀 붙어 있고 뭐 데이트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솔직히 사실이니까. 남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연인이라면 음. 너는 매일 만나는 거고 친구들은 6개월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 만나고 우리 송년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쵸. 뭐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만 여자친구 마음 하나 바꾸는 거랑 그 남자인 친구 뭐 3명, 4명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송년회이기 때문에. 그 3명, 4명 약속 다 한 번 바꿔서 모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죠. 톡방에 어떤 친구가 우리 목요일에 모이자 했어. 먼저 네, 이렇게 네, 선전포고를 한 거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나 그날 데이트 있어서 못 볼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말해서 그냥 나 여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연말이라든지 새해 뭐 송년회, 신년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연인한테 뭐 거짓말 안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은 내가 거짓말을 쳐도 약간 이렇게 실드가 되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조금 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인의 약속을 뭔가 변경을 해서 연인을 서운하게 하는 것과 나중에 거짓말 친 게 알게 돼서 겪을 후폭풍을 생각하면 뭐가 더 나쁜 거야? 당장은 서운하더라도 네네. 그거를 말을 하고 이해나 양해를 구하는 게 뭐 당연한 말이지만 네. 그게 양해를 덜 구하는 게 서운함. 어떻게 보면 연인 간의 신뢰가 쌓이는 그쵸. 행동인데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친구도 약속 갔는데 내가 뭐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어서 못 가게 할 줄 알고 나한테 거짓말을 쳤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화날 요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인 너무 게 티아그스적으로 내가 화날 그거 요소가 너 안 많아져. 보내줬을 것 같아 그런 순간 거의 남자들의 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 이제 큰일 났다. 거의 산탄총처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서 이 토크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12월 1월에 이 거짓말을 치면 진짜 서로가 의심을 하거나 한 번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여성분들에게 촉이 막 발동하는 거짓말은 혹시 있을까? 저는 딱 생각나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해도 연인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그런 특별한 날들 있죠. 새해나 완전 연말이나 네네. 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 이브. 그런 중요한 날들을 좀 미리부터 뭔가 그때 바쁠 것 같다던가 뭐 출장이 있을 것 같다던가 뭔가 왜 갑자기 미리부터 바빠지지? 이런 생각이 미리부터 드는 계속 거군요. 뭔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듯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닐 건데 남자들이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12월 31일 이런 날은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거를 슬쩍슬쩍 여자친구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약속을 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안 비워놓고 일단 채우자. 채우고 나서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자친구한테 조금 이렇게 거짓말을 치거나 좀 여자친구가 몰라줬으면 하는 말들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군요. 차라리 뻔뻔하게 그때 친구들이랑 연말 모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너 어떻게 서운해 이러면서 싸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거짓말을 칠 이유가 없는데 그쵸. 거짓말은 뻔뻔한 게 반대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작용이 된 거죠. 내가 이제 뻔뻔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쳐야지.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자친구한테 1년 마지막 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거짓말을 싫다고 저는 이 연인이 거짓말을 칠 때가 언제냐면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술 먹고 일찍 들어갈 것 같은데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술 마실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거나 진짜 어떨 때는 친구가 멀리서 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5명, 6명 모이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잘 보면 안 좋은 게 새벽 늦게 들어가는 거는 남자나 여자분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술을 술도 먹었는데 마시고. 이 겨울에 춥게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치면 안 돼요. 나 그냥 오늘 좀 친구 만나서 뭐 새벽까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그 상대가 그걸 알아듣고 진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잠을 안 자면서까지라도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너 잘 확인을. 들어갔는지 전화를 한다던가 이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적이 있긴 해요. 정말 이렇게 연말에 한 번씩 모이는, 반년에 한 번씩 모이는 친구 친구들인데 모임이 만나면 항상 술을 조금 마시긴 하는데 술을 또 오히려 안 마시고 갑자기 각자 다 막 약속이 있다면서 일찍 가는 그런 경우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막 일찍 오히려 헤어질 때도 있고 그냥 들어가야지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너무 재밌어서 길어질 갑자기 때가 딥토크가 있는 시작되는 그런 날이 있군요. 네, 그런 좀 랜덤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룹 채팅에 오늘은 약간 어떤 식으로 놀 건지, 오늘 끝까지 놀 거냐, 아니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놀 거냐, 막 이런 거를 정하고 합의를 하고, 왜냐면 그 뒤에 스케줄 잡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데 일찍 그냥 간단하게 놀기로 합의가 된 날인데 뭐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얘기가 슬슬대고 막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지 고민도 막 얘기하고 술도 막 맛있게 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오늘 그냥 대충 되게 한 11시쯤 들어갈걸?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막 하면서 막 대화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막 카톡도 잘 안 되고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1시에 들어간다며 2시에 들어간다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연말에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술을 안 먹는 사람들도 연말에 한잔 해야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하면 조금은 딥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만나지 못했었을 때 하는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해외에 한번 그런 모임을 하는데 뭔가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빼고 좀 그게 제일 어려워요. 또 솔직히 친구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서운해하거나 놀리죠. 그쵸. 뭐 남자들은 좀 놀리고 여자친구 얘기하냐? 남자들은 놀리고 여자들은 살짝 조금 서운해하는 그런 경우가 그럴 수 있는 것 있겠네. 같고. 그러면 우리가 깔끔하게 합의를 할게요. 거짓말은 쳐도 되는데 속이지는 말자. 나중에라도 아니면 딱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걸 얘기하면 연인 간의 거짓말을 쳐도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막 뻔뻔하게 나 거짓말 안 쳤어 이렇게 나오면 이 거짓말을 치고도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게 헤어질 수 있는 가정으로 가는 위험한 단계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오프닝 토크 재밌게 했는데 댓글 2개 있어서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남겨주셨는데 취향 터는 노래님이 남겨주셨어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만의 루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게으른 점들을 고쳐줬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두 분 대화 웃으며 청취했어요.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는데 지난주 토크가 루틴이었어요. 혹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루틴 없습니다. 없어요. 지난주 게스트부터 루틴이 없었거든요. 저는 루틴이 없는 게 루틴입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제가 편집하진 않겠지만 루틴이 없는 분들은 생각하기에는 내가 루틴이 없는 게 루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드리고요. 다음 댓글은 제가 이 댓글을 지난주에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읽고 나서 마음이 애잔했거든요. 자유로울권님이 남겨주셨어요. 전 잘 참다가 옆에서 울면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마음을 줄이지 못할 만큼 계속 울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울어야 속이 시원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들에 울게 되는 제 모습이 있어요. 큰일에는 오히려 눈물이 안 나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꾹 참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에피소드로 의미를 알게 되어서 마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글을 읽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거든요. 근데 친구가 보면 그걸 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일 때가 있죠. 너 그 참고 있는 거야. 너 왜 안 울었어?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랄건님이 이렇게 남겨주셔서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있어서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서 제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여기 공지를 짧게 해드렸는데 댓글 많이 써주시는데 답글을 항상 제가 많이 남겨드렸는데 12월까지만
답글을 잠깐 멈추고 1월부터 답글 열심히 달 테니까요. 제가 없어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댓글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